유성재는 또다시 그 악몽에서 깨어났습니다. 10년 전 그날 하윤이가 사라진 그 끔찍한 기억이 매일 밤 그를 괴롭혔습니다. 70대 중반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 아픔은 조금도 옅어지지 않았습니다. 문화재단 이사장직에서 은퇴한 지 3년이 지났지만 그 어떤 일도 손녀를 잃은 상실감을 채워주지 못했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가족의 상실감을 느껴보신 적이 있으시다면 오늘 이야기에 깊이 공감하실 거예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하람아, 산책하자. 15년을 함께한 진돗개 하람이만이 유성재에게 남은 유일한 위로였습니다. 북촌 한옥 저택의 마당에서 하람이는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며 주인의 부름에 응답했습니다. 하얀 털에 갈색 무늬가 선명한 하람이는 나이가 들었음에도 여전히 늠름한 모습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우리 둘이서만 걸어야겠구나. 유성재는 한숨을 내쉬며 하람이의 목줄을 채웠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 같은 길을 걸으며 보내는 은퇴 생활이었습니다. 아들 내외는 바쁘다는 핑계로 거의 찾아오지 않았고 며느리 박정민은 유독 그를 피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하윤이 실종된 그날의 기억이 모두에게 아픔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오늘은 뭔가 달랐습니다. 복지센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어르신 생활 지원을 위해 도우미를 파견해 드리려고 합니다. 젊은 분이고 성실하다고 평가받고 있어요. 유성재는 처음에는 거절하려 했습니다. 낯선 사람과 함께 지내는 것이 익숙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하람이도 나이가 들어 돌봄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럼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유성재는 하람이와 함께 현관 앞에 서 있었습니다. 곧 도우미가 올 시간이었습니다. 하람이는 평소와 달리 조금 불안해하는 듯 했습니다. 귀를 쫑긋 세우고 문 쪽을 바라보며 작은 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왜 그러니, 하람아? 그때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유성재가 문을 열자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긴 생머리에 맑은 눈동자, 수줍은 미소를 지으며 인사를 건네는 모습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복지센터에서 파견된 서하윤입니다. 그 순간 하람이가 갑자기 격렬하게 반응했습니다. 평소에 낯선 사람에게 짖거나 으르렁거리던 하람이가 아니었습니다.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꼬리를 미친 듯이 흔들며 하윤에게 달려갔습니다. 마치 오랜 친구를 만난 것처럼 말입니다. 어머, 이게가 왜 이러지요? 하윤은 당황해하며 뒤로 물러났지만 하람이는 계속해서 그녀 주변을 맴돌았습니다. 심지어 앞발을 들고 하윤의 다리에 올리려고 했습니다. 이는 하람이가 가장 좋아하는 사람에게만 보이는 행동이었습니다. 이상하군요. 하람이는 보통 낯선 사람을 경계하는데 유성재는 하람이를 달래며 하윤을 집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그런데 하람이의 반응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하윤이 걸어가는 곳마다 따라다녔고 심지어 그녀가 앉자 바로 옆에 누워버렸습니다. 죄송해요. 우리 하람이가 평소에 이렇지 않은데 아마 선생님이 동물을 좋아하는 분이라 느끼나 봅니다. 아니에요. 저도 개를 좋아해요. 어렸을 때 키웠거든요. 하윤의 말에 유성재는 묘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서 그리운 무언가가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무엇인지는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오늘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크게 어려운 일은 없을 거예요. 집안 정리와 식사 준비, 그리고 하람이 산책 정도만 도와주시면 됩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윤은 밝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유성재는 그 미소에서 묘한 기시감을 느꼈습니다. 어디서 본 것 같은 미소였습니다. 첫날, 하윤은 정말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집안 구석구석을 정리하고 정성스럽게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유성재가 더욱 놀란 것은 하람이의 반응이었습니다. 하람아, 산책하자. 하윤이 하람이에게 말을 걸자 하람이는 즉시 반응했습니다. 마치 그녀의 말을 완전히 이해한다는 듯이 말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하람이가 하윤의 지시를 따른다는 것이었습니다. 앉아. 하람이는 즉시 앉았습니다. 손. 하람이는 앞발을 들어 하윤의 손에 올렸습니다. 이상하군요. 하람이는 저 외에는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듣지 않는데. 유성재는 의문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하람이의 반응이 너무 특별했습니다. 15년을 함께 살면서 하람이가 이렇게 낯선 사람에게 애정을 표현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유성재는 하윤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그녀가 식사를 준비하는 모습, 하람이를 쓰다듬는 모습, 집안을 정리하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들이 계속 눈에 들어왔습니다. 하윤은 부엌의 물건들이 어디에 있는지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처음 와본 집임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그리고 하람이의 먹이 그릇 위치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우리 집에 와본 적이 있나요? 아니요. 왜 그렇게 물어보시나요? 부엌 살림을 너무 잘 아시는 것 같아서요. 아, 그냥 직감으로 찾은 거예요. 대부분의 집이 비슷하잖아요. 하윤의 대답은 자연스러웠지만 유성재의 의심은 더욱 커졌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더욱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유성재는 밤늦게 화장실을 가려고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거실에서 작은 소음이 들렸습니다. 조용히 내려가 보니 하윤이 거실에 있었습니다. 그녀는 벽에 걸린 가족 사진들을 유심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유독 하윤이 실종되기 전에 찍은 사진을 오래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10년 전 하윤이 10살이었을 때 찍은 마지막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왜 저렇게 우리 가족 사진을 보고 있을까? 유성재는 숨을 죽이며 하윤을 관찰했습니다. 그녀의 표정에는 그리움과 슬픔이 섞여 있었습니다. 마치 그 사진 속 사람들을 아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때 하윤이 목에 걸고 있던 목걸이가 유성재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작은 나비 모양의 펜던트였습니다. 그것을 본 순간 유성재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설마, 그럴 리가 없어. 그 목걸이는 10년 전 하윤이 생일 선물로 받은 것과 똑같았습니다. 유성재가 직접 선물해준 목걸이였습니다. 세상에 하나뿐인 수제품이었습니다. 유성재는 조용히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으로 온갖 생각이 맴돌았습니다. 하람이의 반응, 집안 구조를 아는 것, 그리고 그 목걸이. 설마 하윤이가. 하지만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하윤은 10년 전 8살이었는데 지금 그녀는 20대 초반이었습니다. 나이가 맞지 않았습니다. 아니다. 내가 너무 그리워해서 착각하는 거야. 유성재는 자신을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의심의 씨앗은 이미 마음속에 깊이 뿌리박혀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유성재는 하윤을 더욱 자세히 관찰했습니다. 그녀가 식사를 준비하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하윤은 유성재가 좋아하는 음식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처음 와본 집에서 처음 만난 사람의 취향을 어떻게 그렇게 정확히 알 수 있었을까요? 선생님, 아침은 항상 미역국으로 드시나요? 네, 그런데 어떻게 아셨나요? 복지센터에서 미리 들었어요. 또 다른 자연스러운 대답이었습니다. 하지만 유성재는 복지센터에 그런 세부 사항을 말해준 적이 없었습니다. 그날 하람이와 산책을 나갔을 때 유성재는 하윤에게 몇 가지 질문을 던져보았습니다. 선생님은 가족이 있나요? 아니요. 혼자 살아요. 부모님은 어떻게 되셨나요? 하윤의 표정이 순간 어두워졌습니다. 어렸을 때 사고로 잃었어요. 그 후로는 시설에서 자랐어요. 그렇군요. 힘드셨겠어요. 괜찮아요.
이제 독립해서 열심히 살고 있어요. 하윤의 대답은 담담했지만 유성재는 그 속에 숨겨진 아픔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픔이 자신의 아픔과 닮아 있다는 것도 느꼈습니다. 혹시 서울에서 계속 살았나요? 아니요. 여러 곳을 다녔어요. 부산, 대구, 그리고 최근에 서울에 왔어요. 유성재는 더 이상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의심은 계속 커져갔습니다. 특히 하윤의 눈을 볼 때마다 그리운 누군가가 겹쳐 보였습니다. 그날 밤 유성재는 오랜만에 하윤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실종된 손녀의 방은 10년 동안 그대로 보존되어 있었습니다. 작은 침대, 인형들, 그리고 책상 위의 사진들. 하윤아, 할아버지가 너무 보고 싶구나. 유성재는 손녀의 사진을 들여다보았습니다. 8살 때의 하윤은 맑은 눈동자와 밝은 미소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득 그 미소가 오늘 본 서하윤의 미소와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설마, 정말 설마. 유성재는 사진을 들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하윤이 지금 자고 있는 방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하람이를 불렀습니다. 하람아, 이리 와. 하람이는 졸린 눈으로 유성재에게 다가왔습니다. 너는 뭔가 알고 있는 것 같구나. 그 아가씨가 누구인지 말이야. 하람이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유성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하윤이 자는 방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너도 느끼고 있구나. 그 아가씨에게서 익숙한 냄새를 말이야. 유성재는 하람이를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습니다. 개의 후각은 사람보다 훨씬 뛰어납니다. 하람이가 하윤에게 그렇게 친근하게 반응한 것에는 분명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날 밤 유성재는 거의 잠들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으로 온갖 가능성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지만 가장 현실적인 것은 그저 우연의 일치일 뿐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유성재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더 이상 의심만 하고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진실을 알아야 했습니다. 하윤 씨, 오늘은 제가 친구 만나러 나가야 해서 일찍 들어가셔도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윤이 나간 후 유성재는 즉시 행동에 나섰습니다. 먼저 복지센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서하윤 씨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아, 그 친구 일 잘하죠? 성실하고 착한 아이예요. 그런데 그 친구의 이력을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을까요? 죄송하지만 개인정보라서 자세한 내용은 말씀드릴 수 없어요. 다만 고아원에서 자란 아이라는 것 정도만요. 유성재는 더 이상 물어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유성재는 오랜 친구이자 변호사인 김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성재야, 무슨 일이야? 정민아, 부탁이 있어. 사람 하나를 조사해 줄 수 있나? 뭔 일인데? 너답지 않게 그런 일을 왜? 유성재는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처음에는 우연의 일치일 뿐이라고 했지만 유성재의 간절한 부탁에 못 이겨 도움을 주기로 했습니다. 알겠어. 며칠 시간을 줘. 조사해서 연락드릴게. 며칠 후 김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성재야, 좀 이상한 일이야. 뭐가 이상한데? 서하윤이라는 사람의 기록을 찾아봤는데 10년 전 기록이 없어. 무슨 소리야? 정확히 말하면 10년 전 갑자기 고아원에 들어온 기록만 있어. 그 이전의 기록은 전혀 없어. 마치 그때 갑자기 나타난 것처럼 말이야. 유성재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그 전에는 어떻게 살았다는 거야? 그것도 이상해. 기억상실증이라고 되어 있어. 10년 전 병원에 실려왔을 때 기억을 잃은 상태였다고 하더라고. 병원? 어느 병원? 서울대병원이야. 그런데 더 이상한 건 그 아이를 병원에 데려온 사람이 있다는 거야. 누구? 박정미라는 사람이야. 그런데 이 사람이 왜 그 아이를 병원에 데려왔는지는 기록에 없어.
유성재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박정미는 자신의 며느리였습니다. 그렇다면 정미가 뭔가를 알고 있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정민아, 좀 더 조사해 줄 수 있나? 물론이지. 근데 성재야, 혹시 정말로 그 아이가? 아직 모르겠어. 하지만 확실히 하고 싶어. 그날 밤 유성재는 정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정미야, 내일 시간 있나? 아버님. 갑자기 무슨 일이세요? 그냥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어서 그래. 아, 네. 내일 오후에 들러뵐게요. 정미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긴장감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정미가 집에 왔습니다. 그런데 하윤이 아직 있었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하윤이 정미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정미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예요? 복지센터에서 파견된 도우미야. 서하윤 씨라고 하셔. 정미는 하윤을 빤히 바라보았습니다. 그 시선에는 분명히 놀라움과 두려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정미는 어색하게 인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유성재에게 속삭였습니다. 아버님, 잠깐 둘이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하윤 씨, 잠깐 하람이랑 산책 좀 다녀와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하윤이 나간 후 정민은 유성재에게 다가왔습니다. 아버님, 그 사람 어디서 구하셨어요? 왜 그래? 뭔가 문제라도 있나? 아, 아니에요. 그냥 궁금해서요. 하지만 정미의 표정은 평온하지 않았습니다. 뭔가 숨기고 있다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정미야, 너에게 물어볼 게 있어. 네, 뭐든지 말씀하세요. 10년 전 하윤이가 사라졌을 때 말이야. 그날 일을 정확히 기억하나? 정미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그날이요? 워낙 오래되어서. 그날 너희가 하윤이를 데리고 놀이공원에 갔었잖아. 그런데 하윤이만 사라졌어. 어떻게 된 거야? 그건 제가 잠깐 한눈을 판 사이에. 정민아, 나는 내가 뭔가 숨기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 정민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손을 떨며 컵을 들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혹시 너 서하윤이라는 사람을 아나? 아, 아니요.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정미의 반응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었습니다. 그럼 10년 전 서울대병원에 기억상실증 환자를 데려간 적이 있나? 이 질문에 정민은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아, 아버님. 그건 어떻게? 그럼 정말 알고 있구나. 유성재는 정미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정미야, 이제 진실을 말해줘. 그 아이가 누구야? 정미는 한참 동안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님, 저는 정말로.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윤이 하람이와 함께 돌아온 것입니다. 다녀왔습니다. 하윤의 목소리가 들리자 정미는 급히 일어났습니다. 아버님, 저는 이만 가보겠어요. 정미야, 아직 이야기가 끝나지 않았어. 다음에 다시 뵐게요. 정미는 급히 집을 나갔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유성재는 확신했습니다. 정미가 뭔가 중요한 것을 숨기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하윤은 정미의 급한 모습을 보며 의아해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며느리분이 급히 가시네요.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급한 일이 있다고 하더라고. 그날 밤 유성재는 김 변호사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정민아, 좀 더 급하게 조사해 줄 수 있나? 왜? 무슨 일이야? 정미가 뭔가 알고 있어. 분명히 그 아이와 관련이 있어. 알겠어. 내일까지 최대한 조사해 볼게. 다음 날 아침 김 변호사에게서 충격적인 소식이 왔습니다. 성재야, 큰일이야. 뭔데? 서하윤의 DNA를 확인해 봤어. 물론 불법이지만 내가 간절히 부탁해서 병원 친구를 통해 확인해 봤거든.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 성재야. 그 아이가 맞아.
하윤이가 맞아. 유성재는 전화기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정말이야? 99.9% 확실해. 그 아이가 너의 손녀 하윤이야. 유성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10년 동안 찾아 헤맨 손녀가 바로 눈앞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 정미가 뭔가 알고 있다는 거군. 그것 같아. 그리고 성재야, 한 가지 더 발견한 게 있어. 뭔데? 10년 전 하윤이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 박정미가 보호자였어. 그런데 이상한 건 하윤이의 기억 상실이 자연적인 게 아니라는 거야. 무슨 소리야? 외상성 기억 상실이야. 심한 충격을 받아서 기억을 잃은 거라고. 그런데 그 충격이 무엇인지는 기록에 없어. 유성재의 분노가 치솟았습니다. 정미가 손녀에게 무슨 짓을 한 것일까요? 정민아, 고마워. 이제 진실을 밝혀야겠어. 전화를 끊은 후 유성재는 하윤을 바라보았습니다. 부엌에서 아침 준비를 하고 있는 그녀의 모습이 10년 전 어린 손녀와 겹쳐 보였습니다. 하윤아. 유성재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되었습니다. 갑자기 진실을 말하면 하윤이 충격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정미에게도 따져 물어야 했습니다. 그날 오후 유성재는 정미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정미야, 당장 와. 이야기할 게 있어. 아버님, 지금은 좀. 지금 당장 와. 안 오면 내가 찾아갈 거야. 유성재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정미도 그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1시간 후 정미가 집에 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윤 씨는 어디 있나요? 마트에 장 보러 나갔어. 정미야, 이제 모든 걸 말해. 아버님, 무슨 말씀을. 서하윤이 누구인지 말해. 정미는 더 이상 피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버님, 그 아이가 우리 하윤이지. 내 손녀 하윤이 맞지? 정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고백했습니다. 네, 맞아요. 유성재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10년 동안 어디 숨겨뒀어? 우리가 얼마나 찾았는데. 아버님, 제가 설명드릴게요. 설명? 무슨 설명이 필요해? 넌 내 손녀를 유괴한 거야. 그게 아니에요.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정민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그날, 놀이공원에서 하윤이가 갑자기 사라졌어요. 정말로 잠깐 한눈을 판 사이예요. 그럼 왜 바로 신고하지 않았어? 찾았어요. 하윤이를 찾았는데 그 아이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었어요. 다른 사람들. 인신매매단이었어요. 하윤이는 이미 그들에게 팔려간 상태였어요. 유성재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럼 왜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어? 신고했어요. 하지만 그들이 하윤이를 데리고 사라져 버렸어요. 그리고 몇 달 후에 하윤이를 찾았을 때 그 아이는 기억을 잃은 상태였어요. 그럼 왜 우리에게 말하지 않았어? 정민은 한참 동안 침묵했습니다. 하윤이가 저를 무서워했어요. 그 아이는 저를 보면 경기를 일으켰어요. 아마 그 끔찍한 경험 때문에 모든 기억을 잃은 것 같았어요. 그래도 가족에게는 말했어야지. 그런데 하윤이는 저만 기억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전혀 기억하지 못했어요. 할아버지도 아빠도 모르겠다고 했어요. 유성재는 무릎이 꺾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럼 그 아이는 우리를 기억하지 못한다는 거야? 네. 완전히 기억을 잃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아이를 고아원에 맡기고 정기적으로 돌봐줬어요. 왜 우리에게 말하지 않았어? 하윤이가 저만 보면 무서워했는데 가족들까지 만나면 더 큰 충격을 받을까 봐서요. 그리고 죄송해요. 제가 겁이 났어요. 정민은 계속 울면서 말했습니다. 저 때문에 하윤이가 사라진 건데 어떻게 얼굴을 들고 말씀드려요. 그래서 그냥
하윤이가 기억을 되찾을 때까지 기다리기로 했어요. 10년 동안? 네. 하지만 하윤이는 여전히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해요. 유성재는 분노와 안타까움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럼 하윤이는 지금도 우리를 모른다는 거야? 네. 아마도요. 하지만 이상한 건 이 집에 온 후로 하윤이가 조금씩 변하고 있어요. 뭐가 변했다는 거야? 예전에는 전혀 보지 않던 가족 사진을 자꾸 보고 있어요. 그리고 어떤 기억의 파편들이 떠오르는 것 같아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윤이 돌아온 것입니다. 다녀왔습니다. 하윤의 목소리가 들리자 정민은 또다시 긴장했습니다. 아버님, 제발 하윤이에게는 아직 말씀하지 마세요. 천천히 기억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주세요. 유성재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10년 만에 찾은 손녀였지만 그 아이는 자신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알겠어. 하지만 정미야, 다시는 거짓말하지 마. 네, 아버님. 죄송합니다. 정미는 급히 집을 나갔습니다. 하윤과 마주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할아버지, 며느리분이 또 급히 가시네요. 무슨 일이 있으신가 봐요. 하윤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그 순간 유성재는 할아버지라는 단어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하윤은 기억하지 못하지만 본능적으로 자신을 할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런가 보구나. 유성재는 하윤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진실을 알았지만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해시태그 3부 기억의 문이 열리다. 그날 밤 유성재는 하람이와 함께 마당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람아, 넌 처음부터 알고 있었구나. 그 아이가 우리 하윤이라는 걸. 하람이는 유성재의 무릎에 머리를 기대며 작은 소리를 냈습니다. 15년을 함께 살면서 너의 그런 반응은 처음이었어. 넌 하윤이의 냄새를 기억하고 있었구나. 유성재는 하람이를 쓰다듬으며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윤에게 갑자기 진실을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천천히 자연스럽게 기억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도와야 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유성재는 조심스럽게 하윤의 기억을 자극해보기 시작했습니다. 하윤 씨, 어렸을 때 어떤 음식을 좋아했어요? 잘 기억이 안 나요. 하지만 왠지 호박죽이 그리워요. 호박죽은 어린 하윤이 가장 좋아했던 음식이었습니다. 그럼 오늘 호박죽을 만들어 볼까요? 네, 좋아요. 하윤이 호박죽을 만드는 모습을 보며 유성재는 놀랐습니다. 그녀는 마치 수십 번 만들어 본 것처럼 능숙하게 호박죽을 끓였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잘 만드세요? 저도 모르겠어요. 손이 알아서 움직이네요. 그날 저녁 유성재는 조심스럽게 옛날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예전에 손녀가 있었는데 그 아이도 호박죽을 좋아했어요. 손녀요? 네, 정말 사랑스러운 아이였어요. 지금 하윤 씨만 했을 때 말이에요. 하윤의 눈에 순간 무언가가 스쳤습니다. 그 손녀분은 어떻게 되셨어요? 사라졌어요. 10년 전에. 유성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10년 전이요? 하윤이 반복했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표정이 이상해졌습니다. 왜요? 뭔가 기억나는 게 있나요? 아니요. 그냥 가슴이 아파서요. 그날 밤 하윤은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어떤 할아버지가 자신을 안아주는 꿈이었습니다. 그 할아버지는 유성재와 닮아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하윤은 유성재에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이상한 꿈을 꿨어요. 어떤 꿈이었어요? 어떤 할아버지가 저를 안아주는 꿈이었어요. 그런데 그 할아버지가 할아버지랑 비슷하게 생겼어요. 유성재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럼 그 꿈에서 기분이 어땠어요? 따뜻하고 안전했어요. 마치 집에 온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유성재는 조금씩 희망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하윤의 기억이 조금씩 돌아오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오후 유성재는 하윤에게 옛날 사진을 보여주기로 했습니다. 하윤 씨, 잠깐 여기 앉아보세요. 유성재는 가족 앨범을 꺼냈습니다. 이게 우리 가족 사진이에요. 하윤은 사진들을 하나하나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손녀의 사진이 나오자 갑자기 멈췄습니다. 이 아이는 누구예요? 제 손녀예요. 이름이 하윤이라고 했어요. 하윤이요? 하윤은 자신의 이름과 같다는 것에 놀랐습니다. 네, 이상한 우연이죠? 하윤은 사진 속 어린 소녀를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녀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 이 아이가 저와 비슷하지 않나요? 유성재는 심장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이상해요. 이 사진을 보면 뭔가 그리운 느낌이 들어요. 하윤은 사진을 계속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머리를 감쌌습니다. 아, 머리가 아파요. 괜찮아요? 네. 그런데 뭔가 기억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유성재는 너무 서두르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천천히 해요. 억지로 기억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날 밤 하윤은 또 다른 꿈을 꾸었습니다. 이번에는 더 선명했습니다. 할아버지와 함께 하람이와 산책하는 꿈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어린 아이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하윤은 흥분된 모습으로 유성재에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또 꿈을 꿨어요. 어떤 꿈이었어요? 할아버지와 함께 하람이와 산책하는 꿈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어린 아이였어요. 유성재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그 꿈에서 할아버지가 뭐라고 했나요? 하윤아, 할아버지 손잡고 걷자고 했어요. 그 순간 하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왜 울어요? 모르겠어요. 그냥 그리워요. 유성재도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하윤 씨, 할아버지 혹시 제가 그 손녀일까요? 드디어 하윤이 스스로 깨달았습니다. 하윤아. 유성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하윤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할아버지예요? 그래, 할아버지야. 우리 하윤이야. 하윤은 유성재의 품에서 펑펑 울었습니다. 10년 동안 잃어버렸던 기억들이 조금씩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 저 기억나요. 할아버지가 호박죽 만들어주셨던 것, 하람이와 함께 산책했던 것, 그리고 생일 선물로 받은 목걸이도 기억나요. 하윤은 목에 걸고 있던 나비 목걸이를 만졌습니다. 이걸 계속 끼고 있었구나. 네,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절대 벗을 수가 없었어요. 이것만은 절대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람이도 마치 상황을 이해한다는 듯이 하윤에게 다가와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하람아, 너도 기억하고 있었구나. 하윤은 하람이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처음 왔을 때부터 이상했어요. 하람이가 저를 보자마자 좋아했거든요. 하람이는 너를 평생 잊지 않았어. 걔는 냄새를 기억한다잖아. 할아버지, 그런데 왜 저는 기억을 잃었을까요? 유성재는 정미에게 들은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들려주었습니다. 인신매 매단에게 끔찍한 일을 당했고 그 충격으로 기억을 잃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럼 정미 고모가 저를 구해준 거예요? 그래. 하지만 너무 늦었어. 넌 이미 큰 상처를 받은 후였어. 그래서 고모가 그렇게 미안해 하셨구나요. 정미도 많이 힘들었을 거야. 너를 잃어버린 죄책감 때문에. 하윤은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왜 자신이 기억을 잃었는지, 왜 고아원에서 자랐는지, 그리고 왜 이 집에 오자마자 친숙함을 느꼈는지를 말입니다. 할아버지, 이제 정말 집에 온 것 같아요. 그래, 우리 하윤이가 집에 왔어. 그날 저녁 유성재는 아들과 정미를 집으로 불렀습니다. 진실을 모두 알릴 때가 되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아버지? 아들은 하윤을 보며 의아해했습니다. 이분이 누구세요?
우리 하윤이야. 네, 하윤이요? 정민은 이미 상황을 알고 있었지만 아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정말 하윤이에요? 오빠. 하윤이 조심스럽게 부르자 아들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윤아, 정말 너야? 네, 오빠. 이제 기억나요. 가족들은 모두 눈물을 흘리며 하윤을 안아주었습니다. 10년 만의 재회였습니다. 정민은 하윤에게 무릎을 꿇고 사과했습니다. 하윤아, 고모가 미안해. 정말 미안해. 고모, 괜찮아요. 고모가 저를 구해주신 거잖아요. 하지만 10년 동안 가족과 떨어져 살게 했어. 이제 다시 만났으니까 됐어요. 하윤의 용서에 정민은 더욱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날 밤 유성재는 하윤과 함께 마당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람이는 두 사람 사이에 누워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저 정말 행복해요. 할아버지도 정말 행복해. 10년 동안 뭔가 빈 곳이 있었는데 이제 채워진 것 같아요. 할아버지도 마찬가지야. 너 없는 10년이 정말 힘들었어. 이제 다시 떨어지지 않을 거죠? 물론이지. 할아버지가 절대 놓지 않을 거야. 하윤은 유성재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할아버지, 하람이에게 고마워요. 왜? 하람이가 저를 알아봐 줬잖아요. 하람이가 없었다면 이렇게 빨리 기억을 되찾지 못했을 거예요. 하람이는 마치 자신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안다는 듯이 꼬리를 살짝 흔들었습니다. 그래, 하람이가 우리의 은인이야. 하람아, 고마워. 하윤이 하람이를 쓰다듬자 하람이는 만족스럽게 눈을 감았습니다. 며칠 후 하윤은 공식적으로 가족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복지센터에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그만둔다고 통보했습니다. 이제 정말 우리 집이야. 유성재는 하윤의 방을 다시 정리해 주었습니다. 10년 동안 그대로 보존되어 있던 방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이 방이 제 방이었어요? 그래, 내가 8살 때까지 쓰던 방이야. 하윤은 방 안의 물건들을 하나하나 만져보았습니다. 인형들, 책들, 그리고 작은 피아노까지. 이 피아노. 제가 쳤었나요? 그래, 정말 잘 쳤어. 할아버지 생일 때 연주해줬었지. 하윤은 조심스럽게 피아노 건반을 눌러보았습니다. 그러자 손가락이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신기해요. 기억은 안 나는데 손이 알아서 움직여요. 몸이 기억하고 있나 보구나. 그날 저녁 하윤은 유성재에게 피아노를 연주해 주었습니다. 10년 만에 듣는 손녀의 연주였습니다. 할아버지, 기억이 많이 돌아왔어요. 어떤 기억들이? 할아버지와 함께 책 읽었던 것, 하람이와 놀았던 것,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 식사했던 것들이요. 다행이야. 시간이 지나면 더 많이 기억날 거야. 네, 그런데 할아버지. 왜? 저 이제 진짜로 행복해요. 10년 동안 뭔가 늘 아쉬웠는데, 이제 그 이유를 알겠어요. 무엇 때문이었는데? 가족이 그리웠던 거예요. 기억하지는 못했지만, 마음은 기억하고 있었나 봐요. 유성재는 하윤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우리 하윤이가 이제 정말 집에 왔구나. 그날 밤 하람이는 하윤의 침대 옆에서 잠들었습니다. 15년 만에 완전한 가족이 된 것입니다. 몇 주가 지나고 하윤은 완전히 가족의 일원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기억도 대부분 돌아왔고 예전의 밝은 모습을 되찾았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문화재단에서 일해봐도 될까요? 너도 관심이 있나? 네, 어렸을 때부터 할아버지가 하시는 일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럼 한번 해보자. 할아버지가 후계자를 키워야지. 하윤은 밝게 웃었습니다. 어느 날 유성재와 하윤, 그리고 하람이는 함께 산책을 나갔습니다. 10년 전과 똑같은 모습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기적 같아요. 뭐가? 이렇게 다시 만날 수 있다는 게요. 그리고 하람이가 저를 알아봐 준 것도요. 하람이는 두 사람 앞에서 신나게 뛰어다녔습니다.
비록 나이가 들었지만 가족이 다시 뭉친 기쁨의 젊은 시절의 활력을 되찾은 것 같았습니다. 하윤아, 할아버지가 너에게 말하고 싶은 게 있어. 뭐예요? 10년 동안 너를 잃고 살면서 정말 많이 후회했어. 그날 너를 더 잘 지켜줬어야 했는데. 할아버지, 그건 할아버지 잘못이 아니에요. 하지만 할아버지가 너의 할아버지잖아. 손녀를 지켜줘야 하는 게 할아버지의 역할인데. 하윤은 유성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아버지, 저는 할아버지를 원망한 적이 없어요. 오히려 고마워요. 고맙다니? 10년 동안 저를 잊지 않고 기다려주셨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다시 찾아주셨어요. 유성재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 하윤이가 이렇게 씩씩하게 자랐구나. 할아버지가 잘 키워주셨으니까요. 그들은 한참 동안 함께 걸었습니다. 하람이는 신나게 앞서가며 길을 안내했습니다. 하윤아, 앞으로 계획이 있나? 네, 할아버지와 함께 문화재단 일을 배우고 싶어요. 그리고 하람이와 함께 매일 산책하고 할아버지께 맛있는 음식 해드리고 싶어요. 그거면 충분해. 할아버지는 하윤이가 행복하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그날 저녁 온 가족이 모여 식사를 했습니다. 정미도 많이 밝아진 모습이었습니다. 하윤아, 고모가 정말 미안해. 고모, 이제 그만해요. 다 지난 일이에요. 그래도 고모가 너를 더 잘 지켜줬어야 했는데. 고모가 저를 구해주신 거잖아요. 그것만으로도 감사해요. 아들도 하윤에게 말했습니다. 하윤아, 오빠도 미안해. 그동안 너를 찾지 못해서. 오빠, 저는 이제 돌아왔어요. 그것만으로도 기적이에요. 그날 밤 하윤은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로 집에 온 지 한 달이 되었다. 정말 꿈만 같다. 10년 동안 뭔가 허전했는데 이제 그 이유를 알겠다. 나에게는 이런 따뜻한 가족이 있었구나. 할아버지는 매일 나를 보며 행복해 하신다. 하람이도 내가 집에 있으니까 더 활발해진 것 같다. 이제 우리는 다시 완전한 가족이 되었다. 기억을 잃었던 10년이 아깝지 않다. 그 시간이 있었기에 지금의 행복이 더 소중하게 느껴진다. 할아버지, 오빠, 고모, 그리고 하람이까지. 모두가 나를 사랑해주고 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는다. 내일도 할아버지와 하람이와 함께 산책을 갈 것이다. 그리고 맛있는 호박죽을 끓여드릴 것이다. 이제 나에게는 지켜야 할 소중한 사람들이 있다. 며칠 후 하윤은 정식으로 문화재단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유성재는 손녀가 일하는 모습을 보며 뿌듯해했습니다. 하윤이가 정말 똑똑하구나. 금방 일을 배우네. 할아버지 덕분이에요. 아니야, 하윤이가 원래 영리한 아이야. 하윤은 문화재단에서 새로운 꿈을 키워나갔습니다. 할아버지가 평생 바쳐온 문화재 보존 사업을 이어받고 싶었습니다. 할아버지, 저도 할아버지처럼 우리 문화를 지키는 일을 하고 싶어요. 그래, 할아버지가 모든 걸 가르쳐 줄게. 어느 날 하윤은 할아버지께 중요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기억을 잃었던 시간들이 이제는 오히려 감사해요. 왜? 그 시간이 없었다면 지금의 소중함을 모르고 살았을 거예요.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지, 함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기적인지 말이에요. 유성재는 손녀의 말에 깊이 감동했습니다. 우리 하윤이가 정말 철이 들었구나. 할아버지가 잘 기다려주셨으니까요. 그날 저녁 하람이가 갑자기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15년이라는 나이가 무색하지 않게 몸이 많이 약해져 있었습니다. 하람아, 괜찮니? 하윤은 걱정스럽게 하람이를 쓰다듬었습니다. 할아버지, 하람이를 병원에 데려가야 할까요? 그래야겠구나. 수의사는 하람이가 나이로 인한 자연스러운 노화라고 했습니다. 많은 시간이 남지 않을 것 같습니다. 편안하게 해주세요. 유성재와 하윤은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하람이는 15년 동안 가족의 일원이었습니다.
그날 밤 하람이는 하윤의 침대 옆에서 조용히 누워 있었습니다. 하람아, 고마워. 내가 나를 알아봐줘서 다시 가족을 만날 수 있었어. 하람이는 하윤의 손을 핥으며 작은 소리를 냈습니다. 내가 없었다면 나는 아직도 기억을 되찾지 못했을 거야. 며칠 후 하람이는 가족들이 모두 지켜보는 가운데 평화롭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마치 자신의 임무를 다 마친 것처럼 편안한 모습이었습니다. 하람아, 정말 고마웠어. 유성재는 하람이를 쓰다듬으며 마지막 인사를 했습니다. 하람이가 우리 가족을 다시 뭉치게 해줬구나. 하윤도 눈물을 흘리며 하람이에게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하람아, 내가 나를 알아봐줘서 정말 고마워. 천국에서 편히 쉬어. 그들은 하람이를 정원에 정성스럽게 묻어주었습니다. 하람이가 가장 좋아했던 장소였습니다. 며칠 후 하윤은 할아버지께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새로운 강아지를 키우면 어떨까요? 그래도 될까? 하람이도 우리가 행복하기를 바랄 거예요. 유성재는 손녀의 말에 동의했습니다. 한 달 후 그들은 새로운 진돗개 강아지를 입양했습니다. 이름은 희망이었습니다. 희망아, 우리 가족이 되어줘서 고마워. 하윤은 희망이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완전한 가족이야. 시간이 흘러 하윤은 문화재단의 정식 직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의 뒤를 이어 문화재 보존 사업에 전념했습니다. 할아버지, 저 정말 행복해요. 할아버지도 정말 행복해. 하윤이 덕분에 인생이 다시 의미가 생겼어. 어느 날 유성재는 하윤에게 중요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윤아, 할아버지가 문화재단을 너에게 물려주고 싶어. 정말요? 그래. 너라면 할아버지보다 더 잘할 수 있을 거야. 할아버지, 제가 그럴 자격이 있을까요? 물론이지. 너는 할아버지의 자랑스러운 손녀야. 그날 저녁 온 가족이 모여 축하 식사를 했습니다. 하윤이가 이제 정말 어른이 되었구나. 아들이 감격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윤아, 정말 자랑스럽다. 정미도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습니다. 고모, 오빠, 그리고 할아버지. 모두 사랑해요. 하윤의 말에 모든 가족이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날 밤 유성재와 하윤은 정원에서 별을 바라보았습니다. 할아버지, 하람이도 하늘에서 우리를 보고 있을까요? 그럼 분명히 보고 있을 거야. 하람이에게 고맙다고 말하고 싶어요. 하람이도 들을 거야. 하윤은 하늘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하람아, 정말 고마워. 내가 있었기에 우리 가족이 다시 만날 수 있었어. 그때 하늘에서 별똥별이 흘러갔습니다. 봐, 하람이가 대답하는 것 같아. 유성재와 하윤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할아버지, 앞으로도 계속 함께 있을 거죠? 물론이지. 할아버지는 하윤이와 평생 함께 있을 거야. 저도 할아버지와 평생 함께 있고 싶어요. 그들은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희망이가 문 앞에서 꼬리를 흔들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희망아, 우리도 왔어. 하윤은 희망이를 안아주었습니다. 이제 정말 완벽한 가족이야. 유성재는 손녀와 새로운 강아지를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하람아, 정말 고마웠어. 내가 우리 하윤이를 다시 데려다줘서. 이제 우리는 행복하게 살 거야. 그날 밤 온 가족이 평화롭게 잠들었습니다. 10년 만에 찾은 진정한 행복이었습니다. 몇 년이 지나 하윤은 문화재단의 이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의 뜻을 이어받아 우리 문화 보존에 앞장섰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할아버지의 뜻을 잘 이어받고 있나요? 그럼 할아버지보다 훨씬 잘하고 있어. 할아버지가 계셔서 가능한 일이에요. 유성재는 80대가 되었지만 여전히 건강했습니다. 손녀와 함께하는 매일이 행복했습니다. 어느 날 하윤은 할아버지께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할아버지, 이거 보세요.
그것은 하람이의 사진과 함께 만든 포토북이었습니다. 우리 하람이의 추억을 정리해 봤어요. 유성재는 포토북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람이가 정말 우리의 은인이었구나. 네, 하람이가 없었다면 우리는 아직도 만나지 못했을 거예요. 그들은 하람이의 사진을 보며 옛 추억을 되새겼습니다. 하윤아, 할아버지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 뭐예요? 너를 다시 만날 수 있어서 정말 행복했어.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기적이었어. 저도요, 할아버지. 할아버지를 다시 만날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해요. 그들은 서로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날 저녁, 온 가족이 모여 하람이를 기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람아, 정말 고마웠어. 우리 가족을 다시 뭉치게 해줘서. 모든 가족이 하람이에게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하람이는 진짜 영웅이었어. 아들이 말했습니다. 맞아요. 하람이가 없었다면 하윤이를 찾지 못했을 거예요. 정미도 동감했습니다. 그날 밤 하윤은 일기에 썼습니다. 하람아, 너에게 정말 고마워. 내가 나를 알아봐줘서 할아버지와 다시 만날 수 있었어. 너는 우리 가족의 천사였어. 천국에서 편히 쉬고 있겠지? 우리는 내가 준 선물인 이 행복을 소중히 지킬게. 사랑해, 하람아. 시간은 계속 흘러갔고 유성재와 하윤의 행복한 나날들도 계속되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이제 과거의 아픔보다 현재의 행복이 더 컸습니다. 어느 봄날 그들은 하람이의 무덤 앞에서 꽃을 심었습니다. 하람아, 봄이 왔어. 예쁜 꽃들이 피었어. 하윤은 하람이의 무덤에 꽃을 심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하람이 덕분에 매일이 봄 같아. 유성재도 하람이에게 인사했습니다. 희망이도 하람이의 무덤 앞에서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마치 선배에게 인사하는 것 같았습니다. 희망아, 너도 하람이처럼 우리 가족을 지켜줘. 희망이는 꼬리를 흔들며 대답하는 듯 했습니다. 그날 저녁 가족들은 함께 저녁 식사를 하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하윤이 말했습니다. 뭐가? 이렇게 가족이 모두 건강하게 함께 있다는 게요. 맞아, 정말 감사한 일이야. 유성재도 동감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잃어버린 가족을 다시 찾을 수 있다는 희망,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은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다는 믿음을 말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가족의 사랑을 경험해 보셨나요? 때로는 우리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의 가치를 잊고 살기 쉽습니다. 하지만 유성재 할아버지와 하윤이, 그리고 하람이의 이야기처럼 진정한 사랑과 가족의 끈은 결코 끊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감동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가족들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전해보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가족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감사합니다.